니은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3배입니다. 네모 안에 안맞은 수를 구하세요. 니은의 넓이는 니은의 넓이 곱하기 3을 하면 기역의 넓이가 됩니다. 이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와 삼각형 니은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봐보면 사다리꼴 기역은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고 삼각형 니은은 5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같음으로 없앨 수 있으므로 남은 건 7 더하기 네모와 5입니다. 여기에서 삼각형 니은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를 곱하기 3을 하면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5에 곱하기 3을 해주면 15이고 그 15에서 빼기 7을 해주면 8이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8입니다.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그러면 네모 곱하기 높이부터 하는 건가요?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네.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7 더하기 네모를 괄호를 안 해도 되나요? 그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니은의 넓이부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5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하면은 니은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식을 보면은 똑같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똑같으므로 얘는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7 더하기 네모랑 5인데 여기에서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3배이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3을 해주면 15가 되고 거기에서 빼기 7을 해주면 8이 되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8입니다. 네. 빼기 7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 1 곱하기 3을 하면은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곱하기 3을 하면 15인데 이 7 더하기 네모를 하면 그 15가 나온다는 의미고 이걸 반대로 하면은 15에서 7을 빼면 네모가 나오므로 15에서 7을 빼줍니다. 도현이 나갈 거야. 준비되면 나가시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세요. 네. 세 번째 줄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얘들아. 질문할 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부분
발표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요렇게 얘기할게요.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하면 니은의 넓이가 됩니다. 요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를 구하는 식과 삼각형 니은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보다 보면은 둘 다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있으면 얘는 같으니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7 더하기 네모와 5인데 여기에서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세배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3을 하면 15이고 거기에서 7을 빼주면은 8이 나오므로 네모는 8이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8입니다. 구형에서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3배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먼저 니은의 여기 문제에서 사다리꼴 기역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3배라 했으니 니은의 넓이의 3배는 기역의 넓이와 같고 그리고 이 기역은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이 기역의 넓이이고 니은은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의 넓이와 니은의 넓이에 모두 높이 나누기 2가 있기 때문에 높이 나누기 2를 빼주면 5와 7 더하기 네모가 남고 기역의 넓이는 삼각형 니은의 넓이의 3배라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15를 한 후에 여기 있는 7을 빼주면 8이 되므로 답은 8입니다. 네. 발표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움직임은 가능하나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발표에 방해 요소가 돼요. 알겠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겹쳐서 만든 도형이 있고 겹쳐진 부분이 직사각형일 때 도형 전체의 넓이를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15 곱하기 13을 한 195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9 곱하기 9를 한 81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276이고 여기 겹쳐진 부분을 빼주면 여기 정사각형은 네 변이 모두 같기 때문에 9cm에서 3cm를 뺀 6cm이고 2가 높이이고 그리고 15cm에서 10cm를 뺀 5cm가 밑변이 돼서 276에서 30을 빼면 246이 되고 도형 전체의 넓이는 24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해되면 다음 선 나가면 돼요. 네. 저기 부분에 5cm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기 부분이 어딥니까? 저 5cm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5cm 부분. 아니야.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있어. 저 부분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생각을 해봐. 성분. 아니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겹쳐져서 생긴 가로의 길이겠지. 그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다시 설명해봐. 질문 다시 해보세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겹쳐져서 만든 사각형의 가로를 설명해 주세요. 가로를 구하는 방법. 먼저 직사각형의 아랫변이 15cm이고
5cm이기 때문에 가로의 넓이는 5cm입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겹쳐서 만든 도형과 겹쳐서 일대 겹쳐진 부분이 직사각형일 때 도형 전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인 15cm와 세로인 10cm의 곱으로 195제곱센티미터이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 모두 같기 때문에 9 곱하기 9로 82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195 더하기 81은 276이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5를 해서 30제곱센티미터인데 이곳이 5인 이유는 이곳이 3cm이고 이곳이 6cm 따라서 9 빼기 3을 하면 6이기 때문에 이것은 6cm이고 이것이 5cm인 이유는 이것이 15cm인데 직사각형의 특징 중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15 빼기 10은 5이므로 이것은 15cm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30cm이고 276제곱센티미터에서 30제곱센티미터를 빼주면 한용아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니? 여기서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빼면은 246제곱센티미터이므로 답은 24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발표하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약간 혼자 말하는 느낌이긴 해 지금. 응? 너가 이해한 거를 다시 재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은 친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너의 발표를 들어야 되거든. 다 가리고 있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두 마름모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마름모일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도형의 넓이는 이 마름모가 습관적으로 갑니다. A고 이 마름모도 같은 마름모이므로 A고 이 마름모를 C라고 할 때 A 곱하기 2 빼기 C가 이 도형의 넓이입니다. 그때 A는 마름모의 대각선인 20cm하고 12cm를 곱한 후 나누기 2해져서 1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다른 마름모도 120제곱센티미터이고 도형의 넓이는 120 곱하기 2 빼기 C이고 C는 6 곱하기 10 나누기 2는 30제곱센티미터이므로 240 빼기 30은 210이므로 답은 2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5cm가 아니라 여기가 이곳이 이 변이 10cm인 이유는 이렇게 마름모가 있는데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 길이가 같으므로 이것도 10cm입니다. 네. 저 도형의 넓이는 120 곱하기 2 빼기 그 C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것이요? 그것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형의 넓이는 그러면 120 A가 120이므로 120 곱하기 2 빼기 C이고 C는 이것이 10cm이고 이것이 6cm이므로 6 곱하기 10 나누기 2이므로 C는 30제곱센티미터이고 따라서 240 빼기 30은 210이므로 답은 2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맨 첫
겹쳐져 있으므로 이 두 마름모가 같음으로 곱하기 2를 해주고 겹쳐져 있으므로 그 겹쳐진 부분인 C를 빼주면은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우리 입이 됐으면 나가요. 두 마름모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마름모일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두 개의 마름모를 A라고 했을 때 이 마름모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인 이 마름모인 C를 빼주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일단 여기 마름모의 대각선 중에 반이 10cm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20이고 거기에 20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120이 나오므로 A는 일단 A의 넓이는 1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120 곱하기 2, 120에서 C는 6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30이 나오므로 120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30을 해주면 210이므로 답은 2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되면은 저 마름모 모양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줘야 이 마름모 모양이 나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죠? 안 된다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왜 두 대각선을 구분할까? 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 네. 발표장에 다시 재질문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를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마름모가 있고 이게 두 안 보인다. 몸으로 가려서. 대각선이라 할 때 이것을 마름모를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는 이 대각선이 되고 이 높이가 반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마름모가 있을 때 이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삼각형과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에도 그려주고 조금 더 목이 좀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여기서 이 높이는 이 대각선이 되고 가로도 이 대각선이 되므로 이 두 대각선을 각각 곱해주고 이것은 이 두 개로 똑같은 삼각형을 네 개 더 그린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그 두 대각선을 곱하기만 하면은 요 마름모 모양이 아니라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이 마름모는 이 직사각형의 딱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합니다. 종현이는 이해가 됐어요? 나가서 설명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마름모의 넓이는 먼저 마름모에다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은 그리고 이 정사각형은 마름모 네 조각이 합쳐진 것과 같기 때문에 나누기를 이 문제 설명도 합니다. 3-2번도 발표합니다. 두 마름모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마름모일 때 두 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마름모 두 개를 A와 A이고 이 겹쳐진 부분을 C라고 했을 때 두 항의 넓이는 A 곱하기 2 빼기 C입니다. 먼저 A를 구해보면 이 10의 2배인 20과 6의 2배인 12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120이 나오고 A는 120인 걸 알았으니 C를 구하면 C는 6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한 30이고 이걸 해석해보면 120 곱하기 2, 30 빼기 120 곱하기 2 빼기 30은 210이므로 두 항의 넓이는 2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우리 토스해주세요. 우리 발표해야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두 개를 겹쳐 만든 도형입니다. 겹쳐진 부분이 직사각형일 때 도형 전체의 넓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요 부분은 겹쳐져 있으니까 일단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겹쳐졌으니까 7에서 3을 빼면 3 이후로 여기는 3cm가 되고 잠깐만 이거저거 요거라는 표현 안 돼요. 거기 위치를 지칭하는 말을 써야 돼. 요 겹쳐진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3cm가 됩니다. 다음으로 13에서 7을 빼면 6이 되므로 이 겹쳐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6 곱하기 3을 하면은 18이므로 이 겹쳐진 직사각형의 넓이는 18제곱cm가 됩니다. 13 곱하기 7을 하면은 91인데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81이 되고 거기에서 이 겹쳐진 직사각형의 넓이인 18을 빼주면 164가 되므로 답은 164제곱cm입니다. 13 곱하기 7 곱하기 2를 왜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13 곱하기 7을 하면은 이 겹쳐진 부분이 없었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지금 이 직사각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이 겹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겹쳐진 부분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 13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 6cm, 3cm는 그 문제에 없었던 거예요? 네, 문제 없었습니다. 네? 13 곱하기 7 곱하기 2에서 2를 곱하는 이유가 직사각형이 두 개여서 그런 건가요? 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두 개를 겹쳐서 만든 도형입니다. 겹쳐진 부분이 직사각형일 때 도형 전체의 넓이는 몇 제곱cm일까요? 먼저 이 겹쳐진 부분을 구해보면 여기 이 변이 7cm이고 이쪽 변이 4cm이기 때문에 7에서 4를 빼면 3이 나오고 이 3은 이 겹쳐진 부분의 높이가 되고 그리고 13 마찬가지로 13에서 7을 또 빼면 6이 되므로 6은 이 직사각형의 밑변이 됩니다. 이 겹쳐진 부분을 구할 때 6 곱하기 3을 한 18이고 그리고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 밑변이 13cm에서 7을 곱하고 이 직사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182에서 겹쳐진 부분인 18을 빼면 164가 나오므로 답은 164제곱cm입니다. 자 이제 준영이 다음 문제 발표합니다. 저요? 네. 알아주세요. 응. 7급반 하러 갈 때는 오른쪽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7급반 이 한 칸 이 한 칸의 넓이를
그러면 이 A는 이 도형을 말하는 거고 이 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7곱하기 한 칸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16cm 나누기 4를 하고 16cm 나누기 4를 또 하면 4가 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16 나누기 4면 이쪽이 4, 이쪽이 4이므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16제곱cm입니다. 그리고 뒷모양에 들어가지 않은 도형은 이 A와 A 평행사 변형과 비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A와 B의 넓이의 합은 이 16이 두 개 있고 16이 이것도 두 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4는 64제곱cm입니다. 그리고 7곱한 전체 넓이인 16 곱하기 16은 256제곱cm에서 넓이에서 64제곱cm를 빼주면은 192제곱c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92제곱cm입니다. 네. 첫 번째 줄에서 16 나누기 4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 칸을 구한다 할 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고 이 변의 길이도 구해야 하는데 이것과 이것의 길이 같으므로 16 나누기 4를 해주면 이것 쪽이 4, 이쪽도 16 나누기 4를 해주면 4이므로 4 곱하기 4는 16제곱cm입니다. 우리 나갈게. 틀교판으로 만든 오른쪽 뒷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칠교판의 이 한 칸의 넓이는 16 나누기 4에 16 나누기 4 곱하기 16 나누기 4를 하면은 16 나누기 4는 4이므로 4 곱하기 4는 16이므로 이 한 칸의 넓이는 16제곱cm입니다. 이 집 모양이 들어가지 않는 도형은 여기에서 보는 이 A 도형과 이 B 도형이고 이 A와 B의 넓이의 합을 하려면 16 곱하기 4를 하면은 64이므로 A와 B의 넓이의 합은 64제곱cm입니다. 그리고 실급한 전체 넓이인 16 곱하기 16은 256제곱cm에서 64제곱cm를 빼주면 192제곱cm가 나오므로 답은 192제곱cm입니다. 이제 각자 문제 여기서 풀 거고요. 하는데 18번 아직 조난이랑 거안 했네요. 아직 맞아요. 안 푼 거구나. 그럼 바로 푸시고요. 그리고 세 문제 남았네요. 네, 그거를 좋아해요. 다 지워야겠다. 아니야, 조금만. 그냥 다 지우면 돼요. 또 지워요. 거기 아니에요. 풀었는데 대충 먼저 하시죠. 근데 그림은 필요 없는 거죠? 도형이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펴준 거 있지. 이제 저것도 높이가 주어지는 상태가 아닌 문제였지. 여기는 기억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냥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높이하고 그리고 나누기를 사용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식을 썼단 말이야. 자, 삼각형 기억 니은 디귿과 평행사변형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지, 그쵸? 이 둘의 높이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너가 지금 삼각형 기억이라고 했으니 여기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높이를 봐요. 높이를 구하려고요.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고요? 문제에서 높이 구하라고 나와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네요, 그죠? 이 네모 곱하기 높이는 어떠한 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뭐요? 4 곱하기 높이. 여기 삼각형.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그치?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밑변하고 그냥 높이만 구하면 뭐가 나오지? 평행사변. 자, 모르는 삼각형이 있어요.
한번 기억 미음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미음 대신 뭐를 쓸 수 있어? 요거 평행사변이야. 기억 미음을 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 뒤에 미음 대신 기억 미음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변이랑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을 쓰면 빨간 척 하셔도 돼요. 네. 어디까지 했어? 높이는 이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왼쪽을 식을 정리를 해야 돼. 나누기 2가 있고 곱하기 2가 있네.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가져가지. 네? 4에다가 나누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4가 돼. 4하고 나누면 2가 돼. 그치? 여기 4가 돼. 그치? 나누고 곱하기 4도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린다.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 버리겠네. 그죠? 없어져 버리면 아래도 식이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될까요?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겠어? 컵 놓고 돼요. 똑같은 좀 높이가 두 개가 있네. 잘 이해가 안 돼? 한국사가 4 곱하기 1이 있어요. 그게 기억 미음 곱하기 1이래요. 그럼 결과가 뭐가 될까요? 얘가 왼쪽이 이거는 4가 되죠. 그럼 오른쪽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미음이 돼야 되겠지. 기억 미음은 결국 4라는 소리죠. 근데 오른쪽 왼쪽 똑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차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 미음은 뭐가 된다? 4가 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 아직 안 됐죠?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할 거예요. 알았죠? 네. 친구들아, 의사 돌려앉아요. 할 수 없지? 요거 마무리할 거야? 우리 먼저 할 거야? 우리 먼저 하세요. 실근오리는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나누어 동물식물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오리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실근오리를 지리판이라고 불렸으니 탱그램이란 이름으로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에서는 스님이 음식 등을 기다리는 동안 칠교판을 가지고 놀아서 유객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흔드는 길이가 24cm인 칠교판으로 만든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그거는 문제입니다. 일단 24에서 나누기 4를 하면은 6이 되고 거기에 또 나누기 24 나누기 4를 한 걸 곱하면 36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
기억은 36 곱하기 1을 해서 72이고 니은은 그냥 곱하기 1을 하니까 36이고 이것도 36 곱하기 1을 해서 72이고 72 더하기 36 더하기 72를 하면은 180이므로 답은 18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 사다리꼴을 만든 세 조각의 변의 길이를 알아보고 넓이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1단계 문제의 의미가 뭔가요? 일단 이 사다리꼴을 만든 세 조각이 그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 세 조각의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종현이는요? 됐어요? 종현이가 나가요. 실견원리는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나누어 동물, 식물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실견놀이는 지혜판이라고도 불렀으며 탱글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칠급판을 가지고 놀아서 유객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칠급판으로 만든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다리꼴을 만든 세 조각의 변의 길이를 알아보고 넓이를 각각 구하면 여기 24에서 주신 4개를 나누고 이것도 똑같이 24에서 4를 나누면 6 곱하기 6이어서 36이고 기억은 36 곱하기 2는 72, 니은은 36 곱하기 1인 36, 디귿은 36 곱하기 2인 72입니다. 두 번째로 만든 잠깐만. 1단계에서 지금 곱셈하고 나눗셈이 혼합이 되어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1단계에 나눗셈하고 곱하기가 혼합되어 있는 식이 있죠? 네. 그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저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차례대로 그럼 차례대로 계산하면 결과값이 36이 나오나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아니요. 잠깐만 스탑 1.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질문을 하지 않죠? 잠깐 나는 종현이한테 지금 질문을 했어. 너가 지금 아니라고 대답을 했잖아. 그지? 그럼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응?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근데 만약 맞다면 나에게 맞다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넌 아니라고 했네, 그치? 그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닐까? 같아요. 내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답이 다 틀린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곱셈하고 나눗셈이 혼합이 되어 있을 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위치를 바꾸어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은 똑같죠?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말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아 저거 답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답을 확 바꿔버리면 안 돼. 응? 됐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이상진 만드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 먼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인 72, 36, 72를 더하면 180이 나오므로 답은 18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준영이 할게요. 준영이 문제 발표합니다.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할 때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 둘레아까지 긴 것과 안에 짧은 것을 둘레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리고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의 단위는 센티미터이고 단수입니다. 잠깐만, 이거 문제 이해되나요? 혼자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묻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네. 너가 확인해. 문제 이해되는지. 혼자 이해되나요? 그리고 넓이가 16cm가 될 수 있는 가로와 세로는 1과 16, 2와 8, 4와 4, 8과 2, 16과 1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짧은 것은 4와 4. 따라서 변은 4 곱하기 4로 16cm이고 둘레는 가장 긴 것은 16과 1이므로 가장 긴 16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는 34로 16 더하기 34라면 50cm입니다. 그래서 답은 50cm입니다. 네. 그 16과 1이 되니까 1과 16도 되나요? 네. 네. 그 16 더하기 33을 할 때 그 33은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 16과 1의 가로가 16이고 가로가 아니라 세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일 때의 경우인데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곳이 16cm이고 이곳이 1cm이고 이곳이 16cm이므로 이것도 16 이것도 여기가 1cm이므로 이것도 1cm입니다. 그때 둘레를 구하면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것을 더함으로 이걸 정리하면 16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인데 이걸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2는 32 그리고 1 곱하기 2를 곱하면 34이므로 34를 더해줍니다. 우리 나가요.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은 둘레가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의 둘레의 합은 몇
2가 6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변의 길이는 1과 16이 있고 2와 8, 4와 4, 8과 2, 1과 1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거는 4 곱하기 4고 가장 긴 거는 16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16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이고 거기에 16을 두 번 더하고 1cm 두 번 더한 거를 더해주면 34가 나오므로 잠깐만, 4 곱하기 4가 16이다? 그 4 두 수를 곱해서 지금 16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각형의 변이 총 4개인데 그 변의 둘레가 4이니까 곱하기 4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이 4가 되면 그건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네, 너가 곱하기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오케이. 16 더하기 34를 하면은 50이 나오는